고속도로 강변북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앞 포천 IC 동계점에서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이어서 260m 앞 톨게이트입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이어서 260m 앞 포천 IC 톨게이트입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300m 앞 포천 IC 동리점에서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이어서 260m 앞 포천 IC 톨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이어서 260m 앞 포천 IC 톨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포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23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3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IC 동리점에서 직진 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무슨 병이 생길 수 있나요? 네, 그것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상처가 생기는 부분은 네.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좀 안 좋은 도로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이제 부강암 발생에도 좀 기여를 하고, 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으로 터뜨린 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 부분 있다가 갑자기 500m 앞 아천 IC 동리점에서 직진 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사실 일단 뭐 원인을 제거하고 아직 그걸 터뜨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냥 두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바늘로 잘못 터뜨리다 보면 이제 감염되거나 하면 그럼요. 이제 일이 커집니다. 맞아요. 네. 함부로 건드리지 네, 마시고. 그냥 두시고요. 네. 치과에 가셔서 그 원인은 꼭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 이 얘기 듣다 보니까 300m 앞 아천 IC 동리점에서 직진 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안쪽으로. 근데 그냥 그럴 수도 있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씹은 적이 없었거든요. 미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얗게 선처럼 네. 이렇게 살짝 좀 튀어나와 이거 있는. 동그랗게 이렇게. 아, 그렇게요. 네. 좀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나중에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좋아지고요. 네, 지금은 없어요. 네. 그때만 생기고 이제 반복적이지 않으면 괜찮은 거 네, 없을까요? 그 좀 보통은 피곤해서 그랬을 거예요. 안쪽 같은 경우에 잠시 후 직진 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자주 있거든요.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자거나 평소에 이제 얼굴에 힘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볼에 살이 많아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턱을 너무 이제 긴장해가지고 물고 있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런 흔적들이 좀 생기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0880번으로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치과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고 바늘로는 절대로 터뜨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8.3km 앞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강변북로입니다. 흔들리기만 합니다. 뭐 가끔 아픈 거 빼고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하셨나요? 이제 부러져서 이제 일부가 이제 잇몸에 이제 붙잡혀 있는 상태, 혹은 되게 좀 그 파절된 부분이 되게 깊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일부가 또 뼈에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는데 통증은 없다. 이제 조금 잘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틈은 대단히 넓기 때문에 네. 그 안으로 이제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얼굴에 되게 많이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네. 나중에 아파질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아에 금이가 있다 하면은 치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오늘 그냥 금이 간 게 아니고요. 네. 부러진 상태라고. 부러진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금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러져서 잇몸 속에 이제 그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마취를 하고 네, 네. 화절편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금인 거죠. 그냥 여기 정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8207번으로 58세 남성입니다 하셨는데 치아를 희귀 미백해주는 제품 중에 치아에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용해도 치아가 닳는다든지 약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시중에 이런 미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저도 역시 주로 하던데 원리를 보면 그건 이제 화학적인 미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 이제 노력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수행하면 잘못하게 되면 치아에 염증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약재들이 치아에만 적용하기엔 그래도 괜찮은데 약간 흘러가지고 잇몸이나 이런 데 되면 굉장히 반응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직접 치과에서 목격할 때 그런 보호제들을 충분히 사용하는데 그 보호제 사이로 틈이 있어가지고 약재가 이제 잇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빨갛게 이제 화학적 화상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런 제품 사는 것보다는 치과에 와서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여기 이에 치아에만 뭐 붙이신다고 하시지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하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재가 조금씩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치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그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미백은 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안전한 거죠. 일산과 선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로 리얼 부추를 선사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불꽃 언니 리턴즈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송원주님, 한디는 칼국수가 그래서 한 6, 7세쯤 됐을 때 치과에 가서 한번 그 영리치 앞니가 나올 때쯤에 치과에 가서 교정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루치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영구치가 반드시 그렇다는 거? 보장은 없죠. 네. 다시 정말 나오니까 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잘 수 있어요. 지켜보시다가 난 루치 있었지만 이제 영구치 나올 때 정확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691번님도 임플란트 하셨고요. 어떤 게 약간씩 좀 흔들리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치료해야죠. 자연치아랑 다르게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가 치조로 대량 적재가 예상됩니다. 절대로 시술된 임플란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흔한 거는 그 뼈안에 심겨져 있는 내시체하고 위에 이제 보철근하고 연결한 나사가 풀어지는 경우예요. 그게 이제 조금 풀어지게 되면 치아가 살짝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가져가지고 다시 조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냥 별로 불편하지 않다면 방치해 주시면 그 나사가 계속 흔들거리다가 이제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하다가는 부품이나 안에 심어놓은 매식체에도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흔들릴 때 빨리 치과에 가셔서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제 치아 관련된 거는 방치하면 어쨌든 문제가 좀 커지네요. 그러니까 빨리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1881번으로 60대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사랑니 발치한 자리에 염증이 가끔 생기신데요. 왜 그런 건지 치료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시간 지나면 염증 반응이 사라질까요?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료 안 하고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인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니 뽑은 위치에 뭔가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치아 조각 같은 것들이 아주 작게 거기 남아있게 되면 염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니 앞에 치아, 이제 남아있는 우리 그 영구치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금니가 그 뒤쪽 면으로 염증이 좀 잘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교훈은 치아에 어떤 문제가 생기시고 뭔가 발견하시면 바로 치과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아 건강 Q&A 시간 오늘도 치과의사 장현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월 5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라디오 주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은정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던 무렵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는데요. 뇌혈관이 담배 연기처럼 이렇게 뿌옇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뇌경색도 많이 와 있는 상태이고 수술도 지금 한 2번을 했는데 지금 혈관이 많이 안 자랐다고 그래서 수술 한번 했으면 좀 좋겠다고 했어요. 쌓여가는 수술비와 병원비.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해보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관이 굳거나 근육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늘 곁에서 위급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정말 많이 부족해서 금방금방 다 나가버려요. 뭐 모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1k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함께 웃고 울던 건강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아빠 엄마는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정말 여유가 된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다 엄마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전방 3,000원으로 3.6km까지 13분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도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서해안과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태풍이 밀어올리는 뜨거운 수증기의 영향으로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한 중형급의 태풍 링링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을 향해서 북상 중인데요. 1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저녁 무렵에는 황해도와 경기 북부 서해안 사이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에도 강한 세력이 유지돼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 서해상을 지나며 큰 피해를 준 곰파스와 뿌라비룸 볼라벤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바람으로 인한 기록적인 태풍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도서 지역을 비롯해 서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심각한 물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어서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전 11시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국제뉴스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진도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달 중순쯤 열리는 유엔 총회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회장으로 불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군사적 긴장을 빚고 있는 이란의 지도자와의 면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고도 하면서 갑자기 북한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2km 현재 앞 많은 영동대교 얘기가 진행되고 북단 있다며 음리점에서 무슨 일이 성수 일어날지 사거리 지켜보자는 영동대교 특유의 어법을 방면 썼습니다. 오른쪽 고속화도로 이란, 그리고 출구로 북한과 진출하십시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어서 특정하진 60m 앞 않았지만 왼쪽 물리적 도로입니다.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200m 앞에 그러면서 사고 다발 지난달의 구간입니다. 잠재력을 다시 한번 안전운전하십시오.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담화를 내놓은 뒤 나왔습니다. 미 정부의 대북 압박은 지속되고 있지만 협상에 관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설정한 시한은 연내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의미 있는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비핵화 협상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새롭진 않지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자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초석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몰디브에서 열린 인도양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이 금지하는 무기 프로그램에 북한이 계속 도전하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6월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그 순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안정에 대한 희망을 넓혀주는 한미 동맹의 1km 힘과 앞 단결을 영동대교 보여준다고 북단 말했습니다. 음리점에서 성수 사거리 영동대교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6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하웨이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화웨이는 미국 군과 정보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화웨이와의 거래에 대해 단기간에 600m 앞 영동대교 북단 음리점에서 성수 사거리 영동대교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6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시위를 불러일으킨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도 게릴라성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주말 대규모 시위도 예정대로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하송현 기자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6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첫 번째 요구대로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9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타이완으로 넘어가 지지 시위를 요청하는 등 타이완으로 시위가 확대된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석방에 대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강변북로입니다. 게릴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공항 점거 시위 등 대규모 시위도 강행키로 했습니다. 타이완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를 공표하면서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면서 시위가 잦아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될 경우 유혈 진압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km 앞 성수대교 북단 음리점에서 동부간선로 성수대교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법이 마련된 후 최대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하원이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다시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600m 앞 통과시켰습니다. 성수대교 북단 동해점에서 동부간선로 성수대교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 영국이 길입니다. 아무런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유럽연합법이 찬성 329표, 반대 300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제가를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이루거나 노딜 잠시 브렉시트에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U 집행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10월 말 EU 탈퇴를 공언해온 존슨 총리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방 1.7km까지 14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EU 정상회의에 가서 협상을 할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를 얻는 데 그쳐 법안 통과 조건인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존슨 총리가 주장해온 안전장치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큰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바하마에서 사망자 수가 20명으로 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하마 당국은 아바코 섬에서 17명, 그랜드 바하마 지역에서 3명이 각각 숨진 것으로 집계돼 지금까지 사망자가 2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샌즈 보건장관은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인도 북부의 폭죽 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해 17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PTI 통신은 펀자브주 구스타르푸스 지역의 폭죽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 17명 이상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잔해에는 아직 수십 명이 깔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당국은 국가재난대응팀을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미국 내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글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잭 도시의 트위터 계정이 이 기능을 이용해 해킹당한 데 이어 비슷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2km 잇따르자 앞 이를 차단한 도산공원 겁니다. 교차로에서 블룸버그 신사역 보도에 방면 따르면 우회전입니다. CEO인 잭 도시의 트위터 계정은 다른 휴대전화가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장하는 수법을 통해 해킹됐습니다. 트위터는 이번 해킹과 관련해 중단된 서비스를 곧 재가동하겠다면서도 드러난 취약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제주도는 5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강원도와 충북, 호남지방과 지리산 부근, 경남 남해안은 20에서 60, 최고 100mm 이상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국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KBS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맞아요. 보니까 또 동호회 그렇기도 활동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하러 갔는데 그냥 다른 피곤한 관계 솔직히 만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어머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갯돈도 서로 부어가지고 선생님들 또 명절 때마다 모두 드리고 해요. 그러니까 네, 금일봉처럼. 맞죠. 근데 예.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거를 하시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회비를 안 내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과도 어떻게 보면 왜 결이 비슷한 이렇게 것 같아요. 쓸데없이 그런 거 나는 여기 운동하러 온 거고 네. 그분에게 지금 돈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왜 회비를 아. 또 걷고 점심을 먹어야 하며 이런 것들 좀 이해 못하는 젊은 친구들 많은 근데 사실 혼자 달리면은 이게 나태해지기 쉽고 맞아요. 또 그 페이스가 뒤처지기 쉬운데 그런 장점만 이제 딱 활용하고 그렇죠. 그냥 미련 없이 헤어지는. 네. 아 그렇군요. 러닝 크루에 관한 빅데이터 반응입니다. 언급량이 1년 동안 한 48,000건 꽤 많더라고요. 네. 그 언급량 중 한 43,000여 건이 그 인스타 언급량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딱 반짝 모집하고 이걸 보고 모이고 또 끝나면 여기에다 글이나 사진 올리고 연관어 보면 마라톤, 달리기, 러너, 운동 스타그램, 한강, 크루, 날씨, 인원, 모집, 코치 이런 단어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마라톤도 인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강 그 강변북로 쪽을 또 통제하더라고요. 일요일에 네, 마라톤 때문에. 이제 그럴 또 날씨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모집하고 인원들이 모이고 또 여기에 사진 올리고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고요. 감성어 긍부정 비율도 69.3 대 10.3. 이 정도면 거의 긍정적인 반응을 네. 봐야 됩니다. 좋다, 건강하다, 멋지다, 즐겁다, 감사한, 재밌다. 부정 감성어는 그냥 그 뛰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생, 후회, 힘들다, 지친다, 춥다. 일단 시작해봤는데 이거 만만치 네, 않구나. 내 몸이 힘들어서 사실 네. 부정적인 감성을 올린 거지 이 크루나 모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네. 감성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누구나 다 힘들 테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키로수를 늘려가는 또 재미가 있을 텐데 네. 저도 이 러닝 크루에 관한 기사를 읽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엄청 많아요. 네. 왜냐면 지금 SNS에 샵 러닝크루 이렇게 해시태그 검색하면은 77,000건의 게시글이 올라오거든요. 인기 러닝크루 계정들은 팔로우가 한 7, 8천 명. 굉장히 많은 거죠. 수도권 곳곳에서 모이면은 러닝크루 한 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 회원이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직장인 러닝크루 인기 요인을 또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한 신문사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그럼? 모임의 실용성 첫 번째입니다.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요. 높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요구하는 동호회를 좀 기피하고 있고요. 취미 생활에서만큼은 좀 정신적인 피로함을 겪지 않았으면 하고 자신이 원하는데 왜냐면 또 예전 모임 같은 경우는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 월급 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을 그러다 보니까 찾고 있고 가령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했을 때 기존 회원들과 친목 다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술자리, 뒤풀이 이게 좀 피곤한 일인데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1km 앞 도산공원 교차로에서 신서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뭐 회계, 총무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직장 생활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지금 막내로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당한데 여기에서마저 야, 네가 막내니까 이거 관리해 이런 것들 피곤하잖아요. 취미 생활을 목적으로 참여한 동호회에서 이렇게 각종 규율까지 지키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고요. 불필요한 친목보다 오직 달리기에 집중하기 네.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고 실용적이어서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의 어떤 입맛에 딱 들어맞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SNS에 모집 공지가 뜨면 뭐 그날 자기가 이제 사정이 되면 나가고 맞아. 아니면 못 나가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공지가 뜨면 또 그때 나가고.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동할 때.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 상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도 부담 없이. 맞습니다. 예. 예. 사실 또 뭐 별로 필요한 장비가 없잖아요. 뛰는 때는 운동화랑 운동화, 그다음에 운동복. 예. 예, 그것도 사실은 비싸게 가려면 끝도 없지만 사실은 집에 있는 거 하나 딱 그렇죠. 챙겨 입고 나가면 돼요.
정서적 심리적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는 것도 인기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운동 장비 갖추지 않고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사전에 배워야 할 지식도 많지 않아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인터뷰한 한 회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이 덜 들고 대신 운동 효과는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선호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적으니까 아무 때나 혼자서든 여럿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운동 강도도 내가 또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1년째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한 사람도 처음엔 돈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 굳이 돈을 지불하고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뭐 SNS나 동영상 사이트 통해서 이런 운동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값싸게 즐길 수 있는 걸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사실 혼자 활동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혼자서 그 딱 힘든 순간이 와요.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여기는 누군가 함께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또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는데 함께 하다 보면 그래도 시간도 금방 간대요. 여러 사람이 함께 뛰면서 경쟁 의식도 생기고 또 의지박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이런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서 또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게 또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동호회에서 500m 앞 두산공원 교차로에서 신서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동호회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진짜 달리기 문화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거네요. 이게 굉장히 밤마다 어떤 한 스포츠 업체라든지 아니면 신문사 방송국이 주최하는 밤에 달리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스포츠 업체가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네. 활용을 해야죠. 예. 근데 엄청 참여자가 많아요. 매년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업체가 또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또 넣어가지고 또 재밌게 만드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운동화를 제작해서 추첨을 통해서 또 주기도 하고. 네. 좋죠, 그럼. 그리고 500m 앞에 주행 경로 건너편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또 아주 예쁜 운동복들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주기도 하고. 300m 앞 두산공원 교차로에서 신서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참여할 때만 제공이 되니까. 그런 또 로고가 새겨진 운동복을 네. 갖는 거는 또 달리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한테는 또 기쁨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체가 또 재미있는 거고 아예 자체적으로 달리기 프로그램을 개설한 전 세계적인 또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전문 코치들이 직접 보강 운동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운동 가르쳐주고 또 함께 달리고 잘못 달리면 또 무릎 그렇죠. 아프잖아요. 이게 올바르게 달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준비 프로그램 또 무료로 열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 건강한 동호회가 긍정적인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20, 30대들의 어떤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건 참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문화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그냥 뭐 무작정 달릴 수 있는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런 프로그램이 또 필요할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새 몸 챙기는 젊은이들 많은데 이게 약간 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주행 경로 건너편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한강변 달리면서 네,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진 중요하죠. 여기서도 또 사진 얘기가 나오네요. 네. 비키즈 내주고 가세요. 오늘 달리기 동호회 얘기 나눴는데요. 매일같이 달리다 보면 초보자라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 15분으로 조금씩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어느 틈엔가 이제 42.19km에 도전하는 분들 계십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의 승전부를 알리기 위해서 휘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이곳에서 아테네까지 40km나 되는 거리를 달린 것이 그 기원이 됐습니다. 병사 이름이 휘디피데스였군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이어달리기, 2번 단거리 달리기, 3번 2인 삼각 달리기, 4번 300m 앞 유턴입니다. 이어서 24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경험하셨군요, 임재영님은. 예. 정답 아시는 분들 저희 빅데이터를 보내실 잠시 때 후 지금 바로 문자 목적지가 보내주십시오.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안내를 메시지 종료합니다. 샵 9730, 샵 9730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빅투더 퓨처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